쭉 터지는 승리를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어제만이 오른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오늘 숨 고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여러 차례 갔었었는데 소폭이지만 반등세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들어왔었는데요. 문제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확인하려는 심리, 경계 심리도 좀 같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스트라이크에서 미리 챙겼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분석을 들어볼 수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수익률 대결을 펼쳐 결국 왕중왕을 뽑게 됩니다. 7월달 왕중왕도 저희가 이미 가려낸 바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그리고 내일장 위한 홈런주도 2부에서 모두 공개되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7월 수익률 왕 고정현 전문가님과 김지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고정현 전문가는 성함도 고종, 네. 뭔가 왕을 할 것 같은. 그런가요? 예,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로 1위를 하고 계신지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저희가 룰을 갖고 수익률 왕을 뽑는지 저희가 그 진행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정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뭐 수익률 왕까지 오늘 함께 하는 날입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부터 해볼 텐데요. 자, 사실 지난주의 시간에도 두 분과 함께 1880선까지 왔다, 엄청 올랐다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퉁 1840까지 갔다가 다시 또 비슷한 지수대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뭐 사실 오늘 시장 자체는 별 재미가 없었지만 유럽 쪽에서도 뭐 좋은 얘기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FOMC와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이번 주 넘어와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내에서 돌아다니는 뉴스거리가 ECB에서 구체적인 국채 매입에 뭐 그런 지금 현재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시장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번 달 말 그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진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지난주 이번 달 들어서 상해종합지수가 어느 정도 돌아 나오는 모습 상에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국제공조 상에서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기대감을 좀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그 부양책에 대한 구체화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서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시장 안에서는 하반기 결정에서 좀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 반등이 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은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정답이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요. 예, 일단 뭐 최근의 움직임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요동치거나 변동성이 보이는 모습들은 안 보였지만은, 일단 우리가 2012년 3월달, 4월달에 장중 박스권, 어느 정도 기간 박스권에 걸친 동안에 나왔던 그 박스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옆으로 가다가 흘러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지수만 보자면 185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밴드 갈대로 놓고, 그 다음에 올라선다고 해서 섣불리 뭐 방향성을 체크하지 마시고 올라선 다음에 당연히 지지가 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 수급 자체들이 관망적인 수급들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재미없는 장세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장세로 이어지기 위한 기다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서는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증시를 그렇게 불안하거나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보는 것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19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선 다음에 1900포인트에 안착시키는 관점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매매해 나간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좀 긍정적인 여지를 남겨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내일은 사실 옵션 만기 D-1인 날인데요. 자, 예.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 저는 내일 상승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장은 오를 거다. 좋습니다. 김준 전문가님은요? 저도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정현 전문가님부터 상승으로 보는 이유 들어보죠.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상 내일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주 탄력적이고 강한 상승이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도 이제 시장을 딱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갭상승이 나온 이후로 1890포인트를 머리 위에 진 상태에서 계속 그냥 옆으로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합권 출발 이후에도 1890포인트 바로 이제 아랫자리에서 80포인트 영역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옵션의 프리미엄을 좀 죽여가는 시간 소비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좀 죽여가보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그 내일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저녁에 이제 미증시를 보게 되면 아는데,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밤 사이에 이제 숨고르기가 나왔고 오늘도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좀 숨고르기를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우리 시장도 시초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는 상황 속에서 내일도 역시나 장중에는 시간 소비를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죽여놓고, 그리고 옵션 만기 당일에 방향성을 강하게 주면서 시장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옵션 만기 전에 1900을 보거나 이런 건 좀 어렵겠고, 오히려 당일날 잠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 오전장까지는 어느 정도 좀 숨을 죽이는 모습들이 좀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프리미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옵션 쪽에 프리미엄이 좀 가격이 이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이 나온다라고 해도 내일 오후장 들어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변동이라고 하기보다 옵션 만기 당일의 변동을 대비한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수 때는 제가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보합성 가깝습니다라는 말씀이 사실상 정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만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나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탄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점 자체, 포커스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긍정적인 포커스를 갖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숨을 좀 죽이고 있을 때 혹은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좀 노리는 섹터나 종목은 어떤 쪽입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지금 이번 주 위치를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조정을 받고 이번 주 월요일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갭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8월 들어서 반등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했었던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고점을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이제 중국발 관련 모멘텀 섹터들, 화학이나 정유들과 같은 이들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고점을 가뿐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는 와중이라는 그것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차나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뒤에서 말씀드린 이런 중국발 관련 모멘텀을 함호해받는 그런 업종군들 대비해서는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 자체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량주들 가운데서 중국발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화학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기계도 있고 저 정유 쪽이죠. 뭐 그런 섹터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들 업종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어제 오늘 사이에 좀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예. 예, 어제 사실 같은 자리에 계셨던 주병선 전문가님도 향후 이제 유망하게 보는 쪽이 이제 소위 중화기라고 중국 관련 화학 기계 뭐 비슷한 얘기를 네. 이미 하신 바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같이 내일장을 상승으로 점치시는 김지훈 전문가님, 이제 기다리다가 재미있을 일만 남았다. 기다리면 이제 롤러코스터만 타면 됩니까? 일단 완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장이 이제 급락했다가 기간 조정 거치는 단계 내에서 그 안에서 상승폭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종목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별다른 상승 탄력성을 많이 안 보이고 재미없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단계에서 종목군들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은 종목들도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조금 더 틀린 점이 뭐냐면 지금 1886포인트로 지수가 마감을 했는데 최근 단기간 안에도 충분하게 급하게 반등이 나올 자리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매매에 대해서나 뭐 지수나 종목군을 볼 때 위축하면서 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한 번 더 눌려줄 자리도 남아있기 때문에 눌려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매수 단계지 뭐 매도 단계나 불안감을 가질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2차 상승을 1900 안착을 기대하는데 눌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자리로. 예, 맞습니다. 일단 1900포인트는 뭐 단기간 안에 일단 뭐 뚫는다기보다는 올라설 걸로 보입니다. 올라섰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포인트 내에서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흔들렸다가 가느냐 그 차이일 거라고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신 흔들려주면 고맙다고 사야 된다는. 예, 맞습니다. 자, 과연 정말 내일장은 두 분 말씀처럼 올라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